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잘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무슨 체질인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체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사상체질이죠.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눠서 보는 사상체질도 유명하고, 또 팔체질이라고 해서 8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체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질이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체질이란 게 어떤 몸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몸체에 뭐 질자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내 몸의 경향성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유전자 패턴으로부터 물려받았겠죠. 하지만 유전자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유아기를 거치고 어린 시절, 우리가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나의 식습관, 나의 정신적인 어떤 자율신경계의 패턴들, 성격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한 사람의 경향성을 만들어내는데요. 체질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내 몸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것은 몸의 경향성은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타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당연히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도 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살이 쉽게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약에서 이제 음과 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음인들은 정적인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에너지 회로들이 빨리빨리 돌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서 먹으면 안에서 에너지 회로가 빨리 돌지 않으니까 소모가 적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소모가 적게 일어난 사람은 그 남는 열량들이 축적이 되기 쉬울 겁니다. 양인들은 성격도 빠르고 활동도 좋아하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 회로가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은 음식들이 에너지로 빨리빨리 소모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죠. 이런 음양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패턴에 속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적이고 움직이길 싫어하면서 조금 가만히 있으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아니면 활동적이고 액티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경향성을 파악해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음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에너지 회로들이 빨리 돌지 않는다, 그래서 잘 쌓인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연료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쌓이는 것도 줄어들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럼 내 회로를 좀 빨리 돌려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회로를 빨리 돌려야지 하는 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운동이겠죠. 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들. 실제로 이런 음인들 패턴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동과 적당한 식이 조절,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몸 안에 쌓여 있을 때는 디톡스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리플레시 시켜주고 생활 패턴을 리셋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 걸 제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량 제한이에요. 비만은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소모하는 게 적기 때문에 남는 것들이 쌓여서 생깁니다. 물론 병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심플해요. 내가 들어온 것보다 내가 소모한 것이 적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따라서 인풋을 제한하든 내가 아웃풋을 늘리든 이런 것이 비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상술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효과를 내거나 이런 것일 뿐이지, 그 두 가지에서 저는 예외인 뭔가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질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체질이니까 넌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지 말아야 돼, 이거 먹으면 병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체질의학의 본질은 그런 뭘 먹고 뭘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알아가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체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좀 더 주의하고 이것을 좀 더 내가 장점으로 살려야지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체질의학을 편협하게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굉장히 체질의학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렇게 접근했지만 체질의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뭘 먹고 안 먹고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대인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과연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예요. 음식의 종류보다 중요한 게 그 식재료나 음식의 건강성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콩이 좋아, 내 체질에는 콩이 맞아, 아니면 내 체질에는 뭐 밀가루가 맞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건강하게 자란 콩을 먹는 것과 유전자 조작되고 화학 농법으로 만들어진 콩을 먹는 거, 그것은 완전히 다르겠죠.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으로 토종 밀가루, 과하게 정제되지 않은 통밀가루 이런 걸 먹는 사람과 수입되면서 방부 처리 거치고 완전히 정제된 흰 밀가루를 먹는 거, 이 두 가지는 밀가루란 이름이 같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시대는 그런 걸 걱정할 일이 없었겠죠. 요즘으로 치면 유기농 식자재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뭘 먹고 뭘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먹는 음식이 이게 얼마나 건강한가, 이걸 먼저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열량만 있고 영양은 없는 음식들을 최소한도로 드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그걸 완전히 피하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100% 집밥을 해 드시는 부분들도 없을 거고, 밖에서 사 먹는 경우도 많고, 또 뭔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간단한 과자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거 사 먹게 되죠. 가공된 식품들을 드시게 됩니다. 이것을 100% 피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게 피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되 최소한도로 적게 드실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 과정에서 좋은 영양도 날아가고, 또 좋은 영양은 날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로운 것도 첨가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정제식품들은 가능한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살을 빼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 두 가지는 술과 당입니다. 술과 당은 둘이 굉장히 닮았어요. 당분을 발효시킨 게 술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면 절제를 하지 못해요. 많이 먹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신다, 이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단 음식을 좋아한다, 이 또한 넌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내가 먹었을 때 속이 편하냐, 내 몸이 에너지가 나고 몸이 가뿐해지느냐, 내 기분이 좋아지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안 맞다면 그런 내 몸이 속도 불편해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다음날 컨디션도 안 좋아질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조금만 뭐가 들어가도 내 몸이 불편해진다 하면 이건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건강의 어떤 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큼 건강한 사람은 나에게 해로운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것도 그게 독성이 있을 정도로 어떤 독이라고 할 정도의 물질이 아니라면 들어와도 내가 적당히 처리하고 거기서부터 좋은 것 얻고 나쁜 거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뭘 먹어도 내가 과민하게 반응한다 하면 이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니까 역시 나는 안 좋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치 알러지를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내 건강의 층이 굉장히 얇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한테 정말 내가 평소에 먹으면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적게 드시고 많이 씹어서 드십시오. 그러면 크게 탈나지 않습니다. 많이 씹어서 입에서 충분히 소화시켜서 집어 넣으면 웬만한 음식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환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사상 체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다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사람 나고 음식 나고 체질 난 것이지 체질 나고 사람 나고 음식 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혼돈하지 마시고 내 경험상으로 나에게 안 맞는 음식들은 좀 삼가하고 적게 먹고 그런 정도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지, 막 결벽
다이어트주의자처럼 강박적으로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렇게 음식을 대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사상체질을 예로 들면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살이 찌기 쉽겠다고 하거든요. 태음이라는 건 음적인데 크다는 거잖아요. 음의 성향이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잘 먹고 뭐든지 잘 쌓아두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식탐도 많고 미식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하지만 우리가 체질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소양인, 양적인 사람들 중에도 살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또 엄청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중에도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체질만 논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체질, 기질, 성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기질, 즉 우리의 감정적인 라인들도 있고요. 성질, 그러니까 어떤 성격,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몸매만 보는 건 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먹고 뭘 안 먹어서 살을 빼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런 거거든요. 생각과 감정이 변하면 몸은 따라서 변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한다, 내가 살을 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먹는 음식, 뭘 먹을까, 내 몸이 어떻게 변할까, 체지방 수치가 얼마 됐고 몇 킬로가 빠질까,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감정과 생각도 함께 돌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해서 어떤 먹는 음식들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살 더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살 빼는 명상 이런 것도 유행을 하잖아요. 특히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이 식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걸 절제를 못해서 살찌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다이어트 약을 쓰지 않습니다. 흔히 쓰는 화병약, 우울증을 풀어주는 약을 쓰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음식을 섭취하는, 과하게 섭취하는, 폭식하거나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몸이 살이 찌는 이유,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찾으셔서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고, 내가 왜 살이 찌는지, 왜 살이 안 빠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체중 조절,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몸만, 체지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근육만 보지 마시고 내 감정과 생각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은 물론 좋은 체형, 좋은 효과적인 다이어트, 성공한 다이어트, 계속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